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사면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강조했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송승호 건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박 대통령 갑작스럽게 오늘 오전 10시에 입장,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메시지를 김성호 홍보수석의 대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와병 때문에 어제도 6시 다 돼서 이완구 총리 사의를 수리하고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메시지를 발표했단 말이죠. 이 전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병 중에 어떻게 보면 일정을 좀 챙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아마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의 수용을 전격적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오늘 사실 이제 대통령의 별로 메시지가 며칠 동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제 오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홍보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이 께서 완전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 난국을. 이런 면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앞으로 이제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이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 인식은 확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그러니까 하루 이틀 또는 며칠 좀 지난 다음에 어쨌든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라는 게 우리 송 교수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전망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래 이제 발언을 하려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그 며칠 좀 있다가 이제 입장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제 그 홍보수를 통해서 대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 첫째는 일단 내일 선거를 의식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좀 있다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걸 또 좀 몸이 나신 다음에 직접 말씀하신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홍보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 내일 선거라는 그런 시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먼저 일단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해야 되겠다. 며칠 2, 3일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국하시자마자 총리의 사표를 수리를 했다는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일단 사태를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파문이 커지겠다라는 그런 판단, 그런 인식이 작용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면 이제 오늘 메시지가 한 두 가지 정도였죠. 우선 유감 표명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특별 사면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감 표명 적절했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의견이 좀 나뉘죠. 그렇죠. 네.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감 표명 정도가 적정했다고 생각해요. 사과라는 것은 또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 사태에 사과를 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8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요구하고 나올 거라고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굽니까? 비서실장 맡고 있는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사표 받아라. 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이런 거죠. 아직까지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말 바꾸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잃은 부분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한 것이고, 사과는 사법적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이 부분을 구분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야당이 요구했던 것이 이번 그 성완종 리스트에 어떤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명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라라는 게 야당의 요구였고, 지금 말씀처럼 일단 뭐 수사가 아직 진행도 안 된 거잖아요. 수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 속에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혹이랄까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유감 표명 정도에 머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의혹, 혐의를 인정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아무튼 간에 그게 연루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완종 정국이라는 게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 뭐 야당의 요구와는 좀 달리 포괄적으로나마 단지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의 선을 좀 넘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유감 표명하신 거는 아주 딱 국한돼서 유감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완구 총리의 사퇴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어요.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 상황을 뭐 포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측근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수위를 높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당의 요구와 뭐 여당의 주장은 어쨌든 뭐 두 정당이 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그 중간 정도에 어쨌든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특별 사면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물타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또 거론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제 오늘 발표한 대국민 담화 메시지 중에 네. 먼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홍보수석실에 시키지 않고 직접 아마 이 담화문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담화문의 메시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이전부터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자주 써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간단히 보면 켜켜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메시지에 켜켜이란 말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과거로부터 내려온 적폐, 부정부패.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잘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보면 법치주의. 네. 이 단어를 굉장히 즐겨 쓰시거든요. 그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술을 했거나 홍보수석실이 안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추안을 잡아서 아마 전달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이 대국민 메시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는 제가 볼 때는 부정부패 척결이에요. 이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평상시부터 정치인 때부터 계속 해온 게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부정부패 일소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노무현 정권 때 두 차례 이루어진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특별 사면 이것은 부정부패의 하나의 그냥 사례지. 특검 이 성완종에 대한 특검 부분을 집중 수사해야 된다. 이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3년을 이끌어갈 국정 동력으로서 부정부패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그 대통령의 그 대국민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어쨌든 총리의 사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고 두 번째가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그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개혁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 부정부패 정치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원론적으로는 당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어떤 특정한 사안이 지금 적시되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여권에서 나왔던 얘기가 야당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은 물타기라고 반발했던 건데 어쨌든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야말로 적폐는 해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치 문화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사안이 촉발된 건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서 단서들이 포착되면서 이 사안이 진행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정부패와 정치개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성완종 리스트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하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성완종 전 회장의 그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성 회장의 특별사면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또 선거고 말이죠. 4.29 재보선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뭔가 아젠다 세팅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특별사면 얘기는 계속 이게 왜 같은 무기로 다뤄져야 되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리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부정부패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특사 얘기는 좀 약간 의외였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전국에 대한 정면 돌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특별사면과 관련시켜가지고 이 전임 정권들 간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갈등. 그 지금 특사라는 게 2007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이명박 인수위에서 했니 아니니 이런 거에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뭔가 이 국면을 뭔가 좀 이렇게 희석시키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비록 대통령의 메시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검찰의 뭐 수사를 지시한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검찰의 입장은 대단히 좀 곤혹스러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뭐 과한 면이 있으나 어쨌든 특사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정국이 굉장히 어렵게 여야 간에 상당한 논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아젠다가 던져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제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대통령의 아젠다 세팅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답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이 너무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 선거 중립 위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좀 여당에게 유리한 국민을 조성하려고 오늘 발표한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네.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상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보, 행태 이런 걸 보면은 아마 4.29 보궐선거는 별로 감안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평상시 보면은 자 어떤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면은 정치적인 액션을 해야 된다 바로 하는 것이지 너무 전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점이 부정부패 척결 여기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것이 4.29 보궐선거에 묘하게 하루 앞에 그 시점이 메시지가 발표돼서 그렇지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상시 스타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이걸 이제 고민하겠죠. 자, 수사는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한다. 그걸 그래도 국민의 의혹이 해소 안 되면 특검 좋다. 여야가 합의해라.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친박이든 뭐 친이든 비노든 친노든 이런 거 별로 관여 안 한다 이거죠. 친박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한다. 예. 그 부분이 바로 여야 뭐 우리 사람 남의 사람 안 따진다가 법치주의란 단어에 이제 함축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을 거다.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제 이 얘기죠.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이고 부정부패 척결을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네. 뭐 이게 이 부분들이 당위적으로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사회 워낙 뭐 부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게다가 뭐 정치 문화, 돈 많이 드는 정치, 그리고 정치가 부패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혀 정무적 판단이 없었겠느냐. 예. 전 정치는 누구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원래 이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내일 재보선을 아주 극단적으로 의식하고 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일 재보선에서 이 특별사면 문제는 지금 여야가 상당히 선거의 하나의 쟁점으로서 예민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어쨌든 대통령이 거론함으로써 야당의 그런 마음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일리가 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사면보다는 어떤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시켜 볼 수 있었던 건데 특별사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모호한 얘기거든요. 무슨 어떤 뭐 비리나 어떤 뭐 금품이 오가는 이런 차원의 논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특별사면, 특히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는 인수위에 누가 부탁했느냐도 지금 특정이 되지도 않고 네. 새정치연합에 누가 그것을 받아들였냐도 아니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권이 했느냐도 지금 특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완종 회장의 이 특별사면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과정을 고쳐야 된다. 그럼 100% 맞는 말씀인데 당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파악될까는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정무적 판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향후 앞으로 이제 이러한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전체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 정국으로 갈 수가 있다. 어떤 사정 드라이브. 어쨌든 권력자들은 사정 정국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과거에 항상 모든 권력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집권 3년 차에 박근혜 정권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다 잡기 위해서 사정 정국은 집권 측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카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국민 메시지가 대단히 다목적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전 비서를 내일 검찰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이번 수사에 2단계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메모석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 사실상 첫 수사에 들어갔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선거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검찰은 조금 전에 우리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은 기둥을 세우는 단계에 이제 다 접어들었다. 사실 건물을 짓는다면은 이제 기초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닦는데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느낌은 받아요. 네. 받는데 어쨌든 기초를 탄탄히, 즉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라든지 재무팀 관계자들이라든지 충분히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사 방향을 잡은 거죠. 잡았고 난 뒤에 이제 이왕구 그 전 총리라든지 홍준표 지사의 이제 측근들부터 이제 한 명씩 소환을 하게 되면 아마 수사는 이제 지금부터는 상당히 속도가 날 것 같아요. 속도가 나는데 묘하게 내일 재보궐 선거 날에 이제 소환을 하는 것이 있는 부분이 네. 아마 보면은 간단하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여당에게 불리하고 야당에 좀 유리하겠죠. 어쨌든. 그러나 검찰도 너무 이 정치인들 여야가 보는 정치 공학적 문제를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완전히 별개로 가야 되고 검찰은 검찰대로 묵묵히 수사를 해야 되고 정치인은 그건 또 정치권의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내일부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나마 좀 늦었지만 어쨌든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뭐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검찰 수사 먼저 한 다음에 특검 가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보면 야당 같은 경우에 오늘 낸 것이 이제 성완종 특검법이에요.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 상설 특검법과는 또 다르게 뭐 수사 기간도 최장 150일로 상설 특검보다 60일이나 더 늘어나고 많은 인원을 써서 이제 새롭게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한 게 상설특검법이었잖아요. 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상설특검법과 기구특검이었거든요. 이번 지금 기구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맞진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다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하나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상설특검이 현재 있는데 그걸 야당이 저렇게 또 기간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이거는 야당에게 불리하다.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2명을 지명을 해서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게다가 또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이 여당이 더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4대3 정도 또 5대2 정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특검이 설령 설치된다 하더라도 워낙 대통령의 그 핵심 실세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해서 이거는 다른 것과 달리 상설 특검을 하지 말고 새로 만들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야당이 주장한 거는 자원 외교 부분은 상설 특검으로 하고 이 부분은 고치자 이러니까 여당은 그럼 자원 외교는 공정성을 훼손하면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게 아니지 않냐? 이 지금 워낙 이 성완종 리스트는 실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건 각자 입장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들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특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 근데 아직은 검찰 수사가 2주 동안에 상당히 좀 더딘 면은 있으나 검찰 수사가 현저하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일단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특검 관련해서 말이죠. 네. 오늘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특검법 발의를 했죠. 오늘 그렇죠. 했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은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새정치연합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특검법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특검 추천을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고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오늘 새정치연합에 이제 발의한 특검 법안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자 성완종 이른바 이제 그 8명 리스트에 나오는 8명이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경량기업이 그동안 받아온 각종 특혜 이 부분을 수사하자. 요 두 가지예요. 그럼 특검법이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뭘 주장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다. 또 다른 의혹이 있지 않냐. 노무현 정권 때 성완종의 2번의 이상한 특별사면.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새정치 입장에서는 이걸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입장과 새정치는 방어를 해야 돼.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안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하다 이거죠. 정치 명분상 밀리게 돼 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리고 그래서 반대하기도 그렇고 또 만약에 그걸 덜렁 받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특검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지금 있는 당시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특검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검이 자칫 새정치연합이 빼던 이 칼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서 새정치연합을 강탈 우려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지금 이렇게 여야 간에 아마 특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바로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특검법의 발의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수로 좀 작용하겠습니까?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네. 선거 하루 앞두고 이제 벌어진 정치적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성원율 리스트는 상당히 좀 기간이 됐잖아요. 네. 보름 정도가 우선 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 투표자들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그 지역구 선거구에서의 프레임은 이미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건 어느 정도 표심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오늘 대통령의 저 대국민 메시지가 지역 구민들에게 어떻게 읽히느냐,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하고 지금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특검법에 관련된 게 일단 특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대통령이 또 특사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그리고 야당의 특검법 발의라는 게 여야 지지층들의 그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가다가 왜냐하면 워낙 뭐 여야 모두 정치는 부패됐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이번에 증폭됐잖아요. 이번 그 성완종 정국 속에서. 그래서 투표율이 더 낮아질 줄 알았는데 이 대국민 메시지 특사 얘기 나오고 부정부패 척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국민들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그 유권자들에게 이 그 4개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이 정치 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벌어진 일들은 굉장히 선거 하루 앞두고 네.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인데요. 아마 문재인 대표가 오늘 낮에 대통령이 선거 중립 위반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마 이번 선거에 전패가 두려워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좀 강하게 발언을 한 것 같고 선거 중립 위반 주장에는 사과 요구하더니 사과하니까 또 비판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한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저 발언을 한 배경은 이럴 거예요.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결집 효과를 최대한 높여가겠다. 이 의도 속에서 그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선거 중립 이제 그 의무를 어겼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야당은 더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에게 이 발언을 놓고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놓고 뭐 선거 중립 위반이다. 그러면 여당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여당에 크게 그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재보궐선거라는 게 우리 다 알다시피 투표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미 투표할 분들은 표심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도 너무 잘 아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중립 위반이다. 이 발언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선 발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아무튼 이 성완종 정국 속에서 향후 선거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말이죠. 향후 여야는 상당한 수준의 정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끝나고 새 이제 그 이완구 총리 임명하고 또 이병기 실장 임명하면서 상당히 그 소통도 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었잖아요. 여야가 오랜만에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고 말이죠.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여야로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게다가 성완종 리스트는 어쨌든 여권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사면 얘기가 불거졌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잘못 대처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 법무부 소관이었다 이런 말이 전 야당에게 좀 부메랑이 되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특별사면 얘기가 거의 성완종 리스트와 거의 같은 무게로 다뤄지면서 분명히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상황, 정치적 변수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부정부패 척결, 사정정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문화 개선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정치 개혁까지. 그러니까 정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굉장히 큰 범위의 이 아젠다들이고 성완종 리스트는 어쨌든 촉발된 하나의 사건들이란 말이죠. 이거 같이 이제 이게 아우러지면서 전국은 내일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가 선거준위 위반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대통령 선거준위 위반하면 고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야말로. 이건 바로 선거가 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하고 얘기를 한 건데 원래 정치 정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정말 향후 4대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금융, 교육, 노동, 공공 분야가 있는데 국정농단 회복해도 공무 연계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야당과 합의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게 대통령의 아젠다 세팅 아니냐라고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향후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딱 이렇게 거론이 된 거예요. 대통령부터. 이러다 보니까 특사 문제가 좀 수그러들다가도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불거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네. 오랜만에 이제 새해 들어가지고 새해가 벌써 꽤 지났습니다만 여야가 뭔가 새롭게 국정 같은 것을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다시 작년처럼 지난해처럼 완전히 정쟁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상당히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송승호 건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